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긴 세월을 돌아보면 기쁨도 슬픔도 대부분 사람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지치게 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는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딪히며 배우고 실수하며 성장하고 수많은 인연 속에서 나를 찾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가 더 결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도 감정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의 회복 속도도 천천히 느려지기 때문에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가 삶의 평온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소모시키는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 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과는 더 이상 가까이 지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특정 사람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인생을 지키는 관계의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이가 들수록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유형 7가지를 관계 심리와 철학의 관점에서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더 편안하게 만들고 더 품위 있는 인간관계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유형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장 감정을 무책임하게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남에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표정과 말투로 주변을 흔들고 화가 나면 가까운 사람을 향해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감정의 흔들림이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감정 폭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며 그때마다 내 마음은 소모되고 정신은 지쳐갑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도 고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불편한 감정을 누군가가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의 종속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면 나까지 흔들리게 되고 결국 평온한 삶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 배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의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정을 남에게 책임지게 하는 사람과는 반드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평안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 곁에 남을 자격이 있습니다. 2장 항상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인지 60대가 되면 더 정확히 보입니다. 항상 이것 좀 해달라, 이번만 부탁한다는 말을 달고 살며 정작 본인은 아무런 배려나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관계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은 도움을 받을 때는 가까이 다가오지만 본인에게 필요가 없어지면 연락도 사라지고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들에게는 진심이나 정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뿐입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내 시간과 감정 그리고 에너지는 끝없이 고갈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특히 에너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는 것은 내 삶의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존중 없이 요구만 반복하는 관계는 이미 관계가 아니라 거래일 뿐입니다. 이제는 나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진심이 있는 사람만 곁에 남겨두십시오. 그것이 인생 후반부의 품위입니다. 3장 상대의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용함, 사생활,
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경계를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간섭하고 조심스러운 내용도 계속 해묻고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내도 왜 그러냐며 밀고 들어옵니다. 이들은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의 공간을 침범하고 정서적 피로를 줍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체력과 집중력이 예전만큼 유지되지 않아 작은 간섭도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상대의 일상을 잠식하게 됩니다. 철학적으로 경계란 자아가 안전하게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경계가 허물어지면 나는 나다운 중심을 잃고 불안과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되기보다는 심리적 소진만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는 반드시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나의 공간을 지키는 것은 노년의 삶을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사장 늘 불평불만만 이야기하는 사람.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내 마음에도 어둠이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항상 불평하고 어디를 가도 문제를 찾고 누구를 만나도 험담으로 시간을 채우는 사람. 이들은 주변 사람의 감정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마음의 평온이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불평이 많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컨디션, 감정의 균형, 심지어 수면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들을 때마다 우리의 기운을 서서히 떨어뜨립니다. 철학적으로 불평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의 저항입니다. 이 저항이 심한 사람은 주변에 좋은 것 쫓아보지 못하고 결국 타인마저 동일한 시선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들과 오래 지낼수록 나도 모르게 사고와 감정이 어두워집니다.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은 내 삶에서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그들의 기분이 아니라 내 마음의 건강입니다. 평온을 지키는 첫걸음은 부정의 에너지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오장 내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설명할 수 없이 지칩니다. 그 차이는 상대가 나의 에너지를 채우느냐 혹은 빼앗느냐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감각은 더욱 민감해집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 대화를 해도 즐거움보다 의무감이 드는 사람, 항상 나의 에너지와 감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사람. 이들은 의도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삶의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하루가 지치는 이유가 사람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우리 삶의 질은 곁에 둔 사람의 정서적 에너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지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낼수록 내 감정은 둔해지고 의욕은 사라지고 삶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에너지의 흐름이 막히면 내 마음도 쉽게 소진됩니다. 60대 이후에는 누구와 지내느냐가 삶의 활력을 결정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과는 부드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충전되는 관계에 쓰여야 합니다. 6장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는 사람. 비교하는 말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잘 사는데 너는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왜 못하냐? 이런 말들은 자존감을 갉아먹고 나를 작게 만들며 내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비교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과 있으면 내 삶은 계속해서 평가 대상이 됩니다. 상대는 선의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말은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나이가 들면 이미 각자의 환경, 건강, 여건이 달라졌는데도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려 합니다. 철학적으로 비교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비교하는 사람의 곁에 오래 있으면 나 역시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는 왜곡이 생깁니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의 중심은 흔들립니다. 60대 이후에는 누구의 기준도 아닌 내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비교하고 평가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내 삶의 자존을 지키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만 곁에 둘 가치가 있습니다. 7장 내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귀해집니다. 체력도 회복 속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하루의 일정과 리듬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상대의 시간을 본인의 편의에 맞춰 아무렇지 않게 사용합니다.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고도 미안함이 없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내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요구하는 사람. 이들은 상대의 시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곧 여러분의 인생이며 여러분의 건강이고 평온입니다.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철학적으로 시간은 삶의 한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내 삶의 조각을 계속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시간 관리가 곧 삶의 품위 관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아무에게나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나누어주면 됩니다. 시간을 빼앗는 사람과의 거리 조절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 후반부에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간관계는 늘 우리 삶에 기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새로운 관계를 넓히기보다 이미 곁에 있는 관계를 돌아보고 정돈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이전보다 더 귀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보다 평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떠넘기는 사람, 남을 이용하는 사람,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평온을 앗아가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연령대에서는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이제는 그냥 참고 지내자라는 태도보다 나의 남은 시간을 지키자는 태도가 더 현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관계를 비워내야 내 삶의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이 있어야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 역시 훨씬 단단해집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는 철학적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삶은 과거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품위 있게 흐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더 이상 상처와 소모가 아닌 평안과 따뜻함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 더욱 단단하게 빛날 것입니다.